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3법의 허점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기사가 이제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 타이틀이 이제 집주인, 임차인도 모두 화나는 임대차법. 허점 많아요. 꼭 읽어보세요. 이 임대차 3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기존 임대차 거래관행이랑은 완전히 다른 제도들인데 충분히 이제 논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일선 현장에서는 이건 되는 것이냐, 뭐 아닌 것이냐, 그런 문의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상태예요.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살펴본 상태에서도 이 예외적인 케이스에 대한 답을 하기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정부나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사전에 이제 예상하지 못한 문의가 이제 질문이 되게 되면 답변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알아봐서 연락드리겠다고 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도 정부 발표 외에 가지고 있는 게 없다.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정부에서 밝힌 Q&A 수준에 추가로 제기되는 각종 이제 애매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이제 거절하는 경우가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하든지 아니면 직계 존속이랑 직계 비속이 거주하는 경우인데 이 부분에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 배우자 가족이에요. 지금 이 법의 규정에 따르게 되면 이 배우자의 가족이 거주하게 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배우자 가족을 인정 안 해준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면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거주하면 세입자를 이제 내보낼 수 있는 조항과 관련해서 직명의자 직계가족 외에 배우자의 가족도 해당이 되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되는 것도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답이에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법령 내용대로 해석하면 불법이지만 실제 이 같은 사례가 벌어져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미 나간 세입자한테는 어떤 구제책도 없다는 얘기죠. 결국 이제 법령 해석대로 하면 남편 명의의 집인 경우 장인 장모가 거주하겠다. 이런 이유로 이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이제 없다는 얘기고 아내가 명의자라면 시부모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의 해석대로 보면 배우자의 가족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만약 무상으로 임대 시에는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집주인이 이제 내가 살 것이니까 집 비워달라고 한 다음에 재계약 안 하고 집을 비워줬는데 근데 나중에 임차인이 알고 보니까 이 배우자 이제 부모가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을 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다시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손해배상의 산정이 새로운 임차인에 받은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가족한테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이 손해배상 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고 다시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임차인 쪽, 임대인 쪽 양측에 다 지금 허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도 이 직계 존비속이라고 해도 사회통념상 이 배우자의 직계 가족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유권 해석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에요. 원래는 법 시행 전에 이러한 부분도 검토가 됐어야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분을 일부 양도해서 공동 명의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부부 공동 명의가 되면 배우자의 부모도 모두 직계존속이 되는 만큼 법 위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제 허점이면서 임대인들한테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부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분 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이 걱정되면 그냥 1% 수준의 일부 지분만 증여해도 이 부분을 피해갈 수 있어요. 원래 이제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이제 증여재산 공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택 시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관계자는 1%라도 지분이 넘어갔다면 배우자 직계존속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한 거예요. 이 법을 만들 때 이 배우자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안 했다는 거는 진짜 너무 급하게 논의도 안 하고 법을 만드는 이 부작용의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선법이 시행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불거질 확률이 굉장히 이제 많아졌어요. 임대인도 좋은 임대인이 있고 나쁜 임대인도 있듯이 임차인도 좋은 임차인이 있고 나쁜 임차인이 있어요. 이게 상호 협조가 안 되게 되면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 부분이에요. 임차인이 거부시 5% 범위라도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하다던데 정말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이 현행제도 아래서는 임대인의 전월세 상한 의무만 있을 뿐 임대료 협상 결렬에 따른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재계약하겠다는 의사만 밝히면 다른 조건을 모두 거부하더라도 추가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이어가는데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 5% 이내 범위에서 인상하려고 해도 임차인이 협조를 안 하게 되면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분쟁 조정위원회 신청이 유일한 대안인데 이거 역시 이제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마땅한 대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 그냥 문자로 저 재계약하겠습니다. 연락만 딱 하고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인하고 연락을 모두 끊어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꼼짝없이 이전 계약대로 계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임차인들이 이렇게 악용을 하게 되면 임대료를 5%가 아니라 1, 2%도 인상을 못하고 한번 계약이 이루어지면 4년간 전세 계약이 그냥 유지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이제 임차인을 면접해서 선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예는 극단적인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착한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적은데 그렇지만 소수라도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은 계약갱신을 할 때 전세를 이제 만약에 월세로 전환을 할 때 이게 이제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월세 전환율에 그 법정 한도랑 상관없이 그 한도 내에서도 월세로 전환하려고 할 때 결국은 세입자가 거절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도 일부 문제겠지만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국토부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 곤란하다. 세입자가 동의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정 전환율 한도 내에서 적용해야 된다. 근데 법정 전환율 한도 내에서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임차인이 거절하면 전환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 전세를 이제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질 걸 대비해서 이 법정 전환율 한도를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이제 법정 전환율 한도는 기준금리에 대통령이 정한 3.5%를 더한 값이니까 현재 기준금리가 0.5%니까 전월세 전환율은 이 4%예요. 이 정부에서는 이 전환율이 이제 높다 보니까 이 전환율을 낮추겠다. 그 부분만 신경 쓰고 있는데 현재 법을 적용할 때 임대인이 이 법정 전환율 한도 내에서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일부 세입자가 거절하게 되면 올릴 수가 없는 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한쪽 부분만 신경 쓰지 말고 벌어질 수 있는 케이스를 대비를 해서 한쪽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미연에 방지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현재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대책 때문에 초조해가지고 너무 급하게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거, 그 목표만 가지고 진행을 시키는데 오늘 언급된 부분들도 세세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임대차 3법이 이걸 또 악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해서 거꾸로 이제 선량한 임대인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정부에서 이제 법은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예외적인 케이스가 생기고 그 부분을 악용하는 케이스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향후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은 꼭 참고가 돼서 법이 만들어지고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